자, index.html, index.js로 아까 실행 변경된 파일로 실행해 봤죠? 자, ES6 이게 유럽의 자바스크립트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버전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버전 2.6을 쓴대요. 자, 리액에서 쓰는 리액은 ES6 자바스크립트 버전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개발한대요. 여기서 핵심 많이 쓰는 내용이 클래스, 그 다음에 어로우 펑션, 이거 람다식 같은 건데 뭐 어로우 펑션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밸류어블, 요게 중요 기능이래요. 자, 이거 면접 가서 거의 물어봐요. 얘 클래스 잘 안 물어보고 리액 하는 데는 물어보겠지만 일반 자바스크립트 이거 밸류어블은 면접 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초임들이 많이 틀려서 연락 짜증 나거든요. 이거 렛, 컨스트, 바, 자바스크립트 변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클래스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도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카 하면은 얘가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 예전에 펑션으로 만들어서 뉴로 할당했는데 클래스 키워드를 지원하기도 해요. ES6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버전 우리가 배운 거 대부분 ES6이에요. 클래스 이렇게 만들고요.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키워드예요. 컨스트럭터가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클래스 만들고 생성자 만들고 매개 변수 넣을 수 있어요. this.brand는 name, 요 매개 변수로 받은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받은 애를 브랜드라는 카 필드에 넣은 거야. 자, 이게 this.brand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으로 객체를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바 a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a.hello 이거 뭐예요? 없잖아요. 헬로 이거 일반 프로그램에선 에러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에러가 아니에요. 없으면 만들어서 넣어요. 헬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려우면서 쉽죠. 이게 값이 없잖아요. 헬로라는 애가 없는데 그냥 점 찍어서 들어가요. 헬로의 값을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0 하면 바뀌잖아요. 근데 실수로 L을 I로 2개 썼어요. 에러가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서 20이 들어가요. HEIIO라는 애로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오타에 대해 좀 문법 에러가 아니니까 이런 거 답답한 게 좀 있어요. 중요한 건 인지를 해야죠. 없는데 점 찍었어. 지금 만든 거야. 지금 만든 거. 이런 코드가 엄청 많아요. 얘도 this.brand. this는 뭐 자기 자신이겠죠. 브랜드라는 필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네임을 넣은 거예요. 동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엄청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생성자 얘기했고요. 생성 클래스 만든 거를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자를 통해서 마이카 찍히고 있죠. 여기서 브랜드에 접근하려면 마이카.점 브랜드 하면은 요 포드가 찍히겠죠. 자, 여기 봅시다. 클래스 생성하고 객체 생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블렌드에 얘를 넣었으니까 마이카.점 브랜드 하니까 이 포드가 찍힌 거예요. 찍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할 수 있어요. 리액에서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쓰고 있어요. 클래스 객체 생성할 때 클래스 사용해요. 일반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할당을 써요. 객체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하죠? 바 a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동적으로 찍어서 넣죠. 그런 차이 있고요. 자, 생성자 함수는 객체를 초기화할 때 자동적으로 불려진대요. 뭐 일반 자바에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게 컨스트럭터 생성자 함수예요.
자, 얘는 필드 설정하는 거였고요. 메소드를 클래스에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메소드, 그냥 메소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은 메소드가 생성된 거예요. 클래스에서 메소드, 필드, 메소드, 필드 생성, 메소드 생성. 자, 그래서 요 카라는 애를 만들고, 어때요? 마이카점 프리젠트, 요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죠. 요 문자열이 리턴 될 거예요. 실행 결과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 만들고 생성자 만들고 포드를 넣어서 브랜드에 포드로 세팅하고 생성된 마이카를 통해서 프리젠트를 실행하니까 얘가 실행되면서 디스.브랜드에 포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 넣어서 정리해서 사용하고요. 상속이 된대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도 상속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 클래스 만들었고요. 익스텐즈를 이용해서 상속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생성자 있죠? 자, 슈퍼 보세요. 자바의 슈퍼랑 동일하겠죠? 요 카의 생성자 네임에 모델에서 받은 네임을 넣을 때 생성자 함수 슈퍼를 호출하고요. 이 브랜드는 카에 있는 거고 모델에 있는 dis.모델 모델 값을 넣고 있고, show 하면서 dis.present 메소드 얘를 호출하고 있네요. 요걸 출력받고 요거를 또 출력하고 모델 만들고 .show 요거 보여주고. 자, 뭐 자바가 이해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시는 분들은 자바를 공부하세요. 아니지? 뭐 이거 지금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슈퍼는 부모에 있는 생성자 호출할 때 쓰는 거고요. 자, arrow 펑션, 리액에서 많이 쓰는 ES6 규칙 중에 하나예요. arrow 펑션. 자, 우리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펑션에서 넣었죠.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고 싶으면 헬로가 변수이자 함수이니까 헬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arrow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람다식이랑 동일해요. 이름만 arrow 펑션이라 붙인 것 같아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없는 가로에다가 짝대기 하고 중가로 하고 요 구연부를 기술하고 있죠. 얘도 똑같아요. 헬로 실행하고 싶을 때 헬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똑같죠? arrow 함수, arrow 펑션이래요. 자, 리턴 값을 생략할 수 있대요. 생략하면 이 뒤에 있는 게 그대로 기본 값으로 리턴 되나 봐요. 자, arrow 펑션 같은 경우는 일반 람다식이랑 거의 동일해요. 자바 람다식이랑 비슷한데 뭐 리턴 값 정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리턴 되고, 조금 다르긴 하겠죠.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는 오직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서술을 갖는다. 하나의 함수는 하나만 갖죠, 당연히. 자, 매개 변수가 있을 때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는 가로 안에 매개 변수 하나 쓰고요. 두 개면 a, b 두 개 쓰고요. 하나면 하나 쓰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 줄이 여러 개면 중괄호로 묶어서 여러 줄 표시해요. 실행하고, 헬로는 매개 변수가 하나인 이런 함수인 거예요. 자, 중괄호 생략하기도 해요. 변수가 하나면 요 소괄호를 생략해요. 변수가 한 개면. 디스에 관해서는 생략할게요. 자바의 디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지금 헤더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헤더라는 클래스는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있고 필드로 레드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change color라는 메소드가 있고 펑션은 있고 펑션 처리했어요. 함수 메소드죠. 클래스의 헤더 클래스의 메소드, 헤더 클래스의 필드. 그 다음에 this를 처리했어요. 화면에 this를 찍었네요. 그 다음에 만든 헤더 클래스를 생성하고 헤더.change color add event listener window.add event listener. 얘는 뭐예요? 윈도우즈에서 이벤트 추가한 건데 로드 이벤트를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my 앞에 게 이벤트고 뒤에 게 이벤트 핸들러예요. 이벤트 핸들러에 my header.change color라는 메소드, 요거죠. 요거니까 실행했어요. 이거 왜 했냐면은 this를 찍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찍었을 때 this는 윈도우즈에 등록되어 있는 이벤트니까 this가 윈도우즈가 되고요. 이 아래 거 얘는 버튼을 찾아서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고 this를 찍었어요. 그럼 버튼을 클릭할 때 이벤트는 this가 누가 되겠어요? 버튼에 해당될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짠 코드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있는 거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할 때 온로드니까 온로드 이벤트는 바로 실행되고 오브젝트 윈도우, 자, 윈도우즈에 있는 this를 찍었으니까 이 this가 윈도우 객체고요. 클릭해 볼까요? 오브젝트 html 버튼 엘리먼트, 요만큼이 버튼이죠. 버튼에서 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요 this가 실행되니까 this가 버튼이 된 거예요. 그걸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디스 사용 방법 관련된 예제고요. 다음은 이거 지금 문법 봐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리액에서 많이 쓰는데 일반 자바스크립트 배우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리액에서 많이 쓰는 것만 뽑아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예요. 바. 변수는 뭐 다 아시죠? 변수예요. 근데 큰 거는 일반 바는 이거 뭐 핵심이죠. 함수 스코프를 갖는데요. 나러 블록 스코프, 블록 스코프를 갖지 않는데요. 렛은 뭐예요? 블록 스코프를 갖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면접 보러 가서 많이 물어봐요.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다루는 회사는 이거 뭐 거의 100% 물어봐요. 왜냐면은 뭐 이거 아는 초임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도 내가 물어보면 거의 여기서 뭐 10% 정도밖에 모를 것 같아요. 맨날 이거 열나 많이 설명해 줬는데 실제로 다들 자바스크립트 관련 회사에 가보면 이거 100% 물어봐요. 근데 답을 못해요. 가르쳐줘도 못해. 자, 봅시다. 스코프, if문 이렇게 스코프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본 블록에 스코프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바 같은 경우 바 A는 시입했어요. 여기 바 A는 11 했어요. 여기 A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얼럿으로 A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말씀드렸듯이 바는 렛은 블록 단위 스코프인데 바는 함수 단위 스코프예요. 얘는 함수가 아니죠. 값이 찍혀요. 10이 찍히고 11이 찍혀요. 근데 렛으로 하면 렛 A는 10, 렛 A는 11 하면 어떻게 돼요? 렛은 뭐래요? 블록 단위래요. 블록 스코프래요. 이 블록이 끝났으니까 밖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바는 바이어 렛이에요. 자바의 인트는 바이어 렛이에요. 렛이죠. if문 안에 선언한 변수를 if문 밖에서 자바는 접근할 수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평상시 쓰던 것들은 자바에 쓰는 변수랑 달라요. 블록 단위 스코프.
아니에요. 반은 렛이 블록 단위 스코프예요. 그래서 자바에 쓰는 변수는 렛이에요. 렛. 자, 그래서 바로 선언하면 이게 밖에서 접근하고 렛으로 선언하면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코프 결정하는 거니까, 스코프가 다르니까. 컨스트는 상수예요. 바뀌지 않는 거고요. 말했지만 여기 제가 설명한 것들 이거 거의 진짜 많이 물어봐요. 최근에. 왜냐면 최근에 자바스크립트 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 봅시다. 리액 렌더 HTML, 리액으로 HTML 생성하기,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죠. 리액의 목표는 많은 방법으로 HTML을 만드는 거다. 웹페이지에서 HTML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리액의 목표는 많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HTML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만들 때 필요한 게 리액 돔.렌더 요 메소드예요. 얘를 통해서 많은 HTML을 생성해서 가상 돔에 올린 다음에, 버추얼 돔이라고 그랬죠. 거기 올린 다음에 다 만들고 나면 메모리에서 만든 돔을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게 직접 안 바꾸냐? 직접 바꾸면 연락 느려요. 자, 그래서 렌더 펑션. 자, 렌더 펑션은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갖는데요. HTML 코드하고, 이런 HTML 코드하고 HTML 엘리먼트, 이 코드를 디스플레이할 HTML 엘리먼트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앞에 있는 찾은 HTML을 뒤에서 찾은 요 루트라는 엘리먼트에 디스플레이 해주죠. 보여주죠. 자, 그래서 요 코드, 요 루트 이 안에다가 요 헬로라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하는 들어가는 요 부분이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쓰면은 동작을 안 해요. 원래 새로 나온 문법이라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JSX라 그래요. 이렇게 부른대요. 자바스크립트 XML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뭐 따로 공부할 게 없대요. 심플하대요. 간단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대요. HTML 한 줄 할 때는 그냥 한 줄 쓰시면 되고요. 어딨어? 얘처럼 한 줄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줄 할 때는 소괄호로 묶어서 그냥 쓰시면은 된대요. 이게 뭐야, 그냥 HTML이랑 똑같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니까 자바스크립트 XML, 그래서 JSX라고 얘기한대요. 자, 그리고 요 루트는 반드시 루트일 필요는 없대요. 여기 밑에 있는 예제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한 다음에 원하는 이름을 찾아서 넣으시면 된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래요. 자, 렌더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JSX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자바스크립트 XML이래요. 그리고 리액에서 HTML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용된대요. 리액에서 쓰는 앤가 봐요. 자, JSX는 더 쉽게 만든대요. 리액에서 HTML 추가하고 쓰는 것을 더 쉽게 만든대요. 그냥 봐도 쉽겠죠? 따로 문법 공부를 할 필요 없을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없으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create element, append child 엄청 복잡하죠? 근데 JSX가 있어가지고 쉽게 리액 엘리먼트로 HTML 태그를 변경할 수 있대요. 그냥 뭐 써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돼서 들어가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JSX를 사용한 방식이에요. const my element에서 HTML 태그를 기술하고 그 태그를 여기 넣어주고 있죠.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JSX가 없으려면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대요. react.create element에서 h1 태그를 만들고 뭐 들어간 값들 그 다음에 만들 HTML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루트에 넣는데요. 근데 얘는 뭐 쓸 일이 거의 없겠죠. 이거 쓰면 편한데 굳이 어렵게 쓸 일이 없잖아요. 하여간 JSX를 쓰고 싶지 않으면 실제로 만들어서 쓰셔야 된대요. 자, JSX에서의 표현식 있네요. expression. 이렇게 중괄호 묶으면은 이 부분이 표현식이래요. JSTL 배울 때 표현식 했죠? 실제로 연산돼서 결과가 화면에 찍히고 실제로 그대로 찍고 싶거나 할 때 사용하는 애들이 표현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 보면 실행해 보면 두 개가 더해져서 실행이 돼요. 표현식이고요.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큰 블럭은 중괄호 소괄호로 묶어서 처리하면 되고요. 주의할 점이 반드시 원탑 레벨 엘리먼트여야 된대요. 루트가 하나여야 된대요. 이 div가 없으면은 루트가 두 개가 되죠. h1, h1 두 개가 되죠. 최상위 루트는 하나만 있어요. 최상위 엘리먼트는 반드시 한 개의 엘리먼트가 되어야 된대요. 루트는 하나여야 되죠. 트리 구조를 만족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h1이 두 개면 얘를 감싸서 div로 감싸서 하나의 엘리먼트로 하나의 탑 레벨 엘리먼트로 만들으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에러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엘리먼트는 반드시 닫아야 된대요. 이렇게 닫고 있죠. 이거는 줄여 쓴 거죠. 하여간 반드시 닫아야 된대요. 우리 인풋 타입 텍스트 할 때 안 닫아도 동작해요. 근데 반드시 닫으래요. 얘는 엘리먼트는 반드시 닫아야 된대요. 이거 뭐 이거 놓쳐서 버그 잡는데 생쇼를 해요. 주의해서 하시고요. 자, 다음에 리액 컴포넌트 볼게요. 자, 리액 컴포넌트는 실제로 클래스 만들 때 써요. 이거 리액 컴포넌트 클래스 HTML 렌더하는 펑션이래요. HTML 렌더 펑션 리턴하고 뭐 그런 작업들 HTML 만드는 작업을 해요. 자, 이거 그냥 코드 보는 게 나아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는 어때요? JSX를 이용해서 그대로 HTML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가지고 JSX를 만들 일이 생겨요. 근데 얘는 단순 문자열이어서 사용자 입력 처리나 뭐 변수 처리 뭐 그런 것들 이벤트 처리 쉽지 않죠. 그래서 렌더라는 애를 통해서 이 안에서 이벤트 처리된 각종 처리가 된 HTML을 만들어서 리턴해줘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그 렌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단순히 HTML이지만 변수를 합치는 작업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리액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칼을 만들어요. 카 클래스를 만들고 렌더에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HTML 파일을 리턴해줘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고 그 클래스를 실행할 땐 이렇게 써줘요. 꺽쇠하고 클래스 이름 사선 요거. 그럼 이 클래스가 자동 실행되면서 렌더가 실행이 돼요. 그럼 요 부분이 렌더 부분이 실행이 돼서 요 부분이 카 꺽쇠 부분을 대처하죠.
지금은 뭐 코드가 없어서 변수를 HTML과 합치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얘를 직접 여기 쓴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합칠 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호출하면 자동으로 합쳐져서 HTML 만들어진 문자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루트에 들어가죠. 실행한 거 볼까요? 자, 봅시다.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카 클래스를 만들고 리액션 컴포넌트. 자, 여기 보면 리액션 컴포넌트 돼 있을 때가 있고 그냥 컴포넌트 돼 있을 때가 있는데, 그냥 컴포넌트로 쓸 때는 여기 임포트 방식이 아까처럼 점하고 컴포넌트 하고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리액 밑에 있는 컴포넌트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없이도 그냥 컴포넌트라고 쓸 수도 있어요. 하여간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렌더 함수가 호출될 때 요 HTML이 새로 만들어진 요 클래스를 실행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루트 반대쪽에 div의 루트 id를 가지고 있는 div가 있겠죠. 그 안에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클래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지금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index.html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찍힌 거예요. 자, create a function component. 아까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함수로 만들어서도 똑같이 동작하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function car 리턴 값으로 HTML 문자열이 나오고 있죠. 그 적용 방식은 똑같아요. 렌더에 펑션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car 사선. 동작 방식은 위에 건 클래스로 연결한 거고 얘는 함수로 연결한 거예요. 결과는 뭐 동일하겠죠. 자, 컴포넌트 컨스트럭터 여기 생성자가 있대요. 컴포넌트 함수에도 상태 값이 있대요. 스테이트. 자, 리액에서 컴포넌트 프로퍼티스 속성들은 오브젝트에서 호출된 스테이트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뭐 잠깐만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this.state 있어요. state. 이게 컴포넌트에서부터 온 이미 정해져 있는 변수인 것 같아요. state. 상태 변수예요. 여기에 값을 넣어서 객체를 넣어서 변수처럼 밑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스테이트에다가 값을 넣어서 this.state.color 해가지고 값을 변경하고 있죠. 값을 사용하고 있죠. 일반 변수를 써서 넣어도 돼요. 그런데 스테이트를 넣으면 화면이 갱신돼요. 자동 갱신돼요. 변수에 넣으면 자동 갱신 안 돼요. 자동 갱신 하려면 스테이트를 통해서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여기 보면은 값을 변경된 값들, 우리가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걸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레드카, 블루카, 뭐 그때그때 다르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상태에 따라 다르게 출력해야 되니까 state라는 필드에다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레드 여러 개 콤마에서 여러 개 넣을 수 있고, state에 컬러라는 속성에 값을 레드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접근하려면 this.state.color 얘가 레드가 되겠죠. 레드가 찍힌 거예요. 나중에 이 state 값을 변경하면, 요 값을 변경하면 얘가 화면 갱신 없이 자동으로 변경돼요.
그 작업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행해 봅시다. 이거 여기에 요 레드가 찍힐 때니까 그대로 레드가 출력될 거예요. 레드 출력됐죠? 여기다 다른 문자를 넣으면 다른 문자열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tate라는 필드가 있고, 필드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필드가 있고, prompt라는 필드가 또 있어요. prompt. 얘는 외부에서 갖고 온 값을 접근할 때 사용해요. 외부에서 갖고 온 값들. 그래서 뭐냐?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카하고 바로 닫아서 호출했죠. 근데 한 칸 띄고 컬러는 레드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럼 요 레드 값 읽어오고 싶잖아요. 이렇게 읽어오면 돼요. this prompt 컬러 하면 레드가 출력이 돼요. 이렇게 사용자가 그때그때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거. 아까 스테이트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애죠. 내부적으로 안에서 갖고 있어서 처리할 애들 스테이트에 저장하고요. 외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적용할 때는 프롬프트에 저장하고요. 이거 약속된 키워드예요. 아무거나 넣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얘도 여기가 레드니까 레드가 찍힌 거고요. 옐로우면 옐로우가 찍힐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만든 걸 가지고 또 계속 확인해 봅시다.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대요. 이렇게 카 컴포넌트를 만들었죠. 상속받아서. 근데 다른 컴포넌트에 요 카를 호출하고 있어요. 요 리턴된 IMO 카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결과는 who lives in my 가레이지? 하여간 요 밑에 IMO 카가 찍히겠죠. 두 줄이 찍힐 거예요.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를 호출한 거예요. 요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출력할 때는 얘를 호출하니까 두 줄이 출력되겠죠. 실행해서 결과를 여기 보면은 카 클래스 만들고 가리지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카 클래스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니까 두 줄 얘랑 얘가 출력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대요. 자, 파일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나 봐요. 자, 이거 쓰려면은 이거 좀 그러니까 새롭게 컴포넌트 파일 만든 거예요. 만들려면 app.js로 요 클래스 파일만 전부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컴포넌트를 만든 거예요. 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대요. 필요한 애들 리턴 받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만들고 익스포트 디폴트 카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따로 만든 거예요. app.js라는 자바스크립트에 우리 컴포넌트 객체를 하나 만든 거고 얘를 실행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오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된대요. 파일 두 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된대요. 그러면은 요 위에서 익스포트 디폴트 카 이 클래스가 리턴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된 카를 실제 이쪽에서 쓸 카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얘를 바로 실행하니까 app.js에 있던 카가 그대로 실행돼서 HTML을 받는 거예요. 자, 컴포넌트 파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쓰던 거를 이 클래스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카라는 클래스를 뽑아내려니까 app.js에 export 디폴트 카 해서 요 카 클래스를
리턴해 준 거예요. 자, 리액 프로퍼티스 프롭스 프로퍼티스 약자 같은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실행할 때 카라넬을 실행할 때 속성을 넣은 거예요. 브랜드는 포드라는 문자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렌더 할 때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하냐면 얘를 넣어서 실행하고 있죠. 브랜드 값이 포드. 그러니까 이 부분에 포드가 들어가서 I am a Ford라고 되겠죠. 그래서 I am a Ford가 출력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값을 받아 화면에 찍을 수 있대요. 자, 어디 갔나? 패스 데이터. 자, 뭐 이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클래스 카 클래스 만들었고 외부에서 브랜드 속성을 쓰고 있죠. 요 다른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값을 넣어서 얘를 가져다 쓸 수 있대요. 그럼 이 값이 Ford라는 값이 적용된 HTML이 이 부분에 와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뭐 이런 게 가능하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대요. 만약에 const car name Ford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 그냥 Ford 직접 넣었는데 중괄호 했죠. 중괄호 해가지고 car name 하면은 요 부분에 Ford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 브랜드는 할 때 보면 여기 객체를 넣어서 여러 값을 한 번에 전송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카인포에다가 객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에다가 그 객체 값을 넣었죠. 그랬더니 이 포드를 접근하거나 모델을 접근할 때 어떻게 돼요? this properties 브랜드 네임이나 모델, 이 부분에 네임이나 모델 해서 두 개의 값을 접근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객체를 넘겨줄 수도 있대요.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prompt is the constructor. 생성자를 만약에 정의하면 반드시 슈퍼에 properties를 넘겨줘야 된대요. 여기 없으면은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재정의하면 프로퍼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프로퍼티스를 전송해 줘야 된대요. 자, 속성 했고요. 스테이트는 봅시다. 자, 상태값이에요. 스테이트. 프롬프스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왔죠. 스테이트는 내부에 이전 만들 때부터 갖고 있던 값들이죠.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젝트 초기화하는 생성자 안에서 초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초기화할 때 생성자 안에서 초기화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기화하고 있죠. 스테이트 클래스의 상태값들 초기화하는 거고요. 자, 일반 스테이트에 저장하는 거랑 스테이트에 이렇게 저장하는 거랑 일반 변수에 저장하는 거랑 달라요. this.my 어쩌고저쩌고 일반 변수에 this.brand Ford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화면갱신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화면갱신을 적용하려면 얘를 써야 되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면
그냥 디스점 본인이 선언해서 일반 필드로 쓰셔도 돼요. 반드시 스테이트를 쓰는 이유는 화면 갱신을 자동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아닌 아무 이름이라 해도 다 들어가요. 왜냐면 일반 필드에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트에 굳이 넣는 이유는 이 값이 바뀔 때 갱신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테이트 값을 초기화하려면 반드시 어디서 하라고요? 컨스트럭터에서 하래요. 여기서 하셔야 된대요. 자,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많은 프로퍼티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선언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계속 크게 선언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많은 내용을 스테이트에 넣고 있죠. 넣고 마이카라는 이런 리턴하는 렌더를 만들었어요. 뭐 가져다 쓰고 있진 않네요. 자, 여기 이제 사용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스테이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this.state.brand, this.state.color, this.state.model, this.state.year. 요 내용이 찍히겠죠.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대로 찍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스테이트 쓰고 싶으면. 자, 이제 얘가 중요하죠. 뭐 그 일반 변수 선언해서 써도 되는데 굳이 스테이트를 쓰는 이유는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변경하기 위해서죠. 얘는 직접 값을 접근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 this.setState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경하셔야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 코드를 봐드릴게요. 스테이트를 선언하고요. 얘는 일반 필드죠. 일반 필드에 setState 컬러 블루 했어요. 그럼 위에 선언한 레드가 얘가 실행되면 블루로 바뀌겠죠.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는 애예요. 얘를 실행하면은 레드가 블루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렌더 부분에는 위에 있는 스테이트 값들을 그대로 매핑 시켰고, 요 change color, this.change 컬러를 넣었어요. 요 이벤트 등록한 거죠. 온클릭에 요 메소드를 이벤트 등록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컬러가 블루로 바뀌겠죠. 자, 그래가지고 실행해가지고 버튼을 클릭하면 블루로 바뀌었죠. 자, 그 코드를 다시 봐드리면, 자, 상태로 컬러를 레드로 만들고 이벤트 등록할 이벤트 메소드를 선언하고 this.setState를 통해서 컬러 값을 변경했어요. 요 레드를 블루로 변경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연결했을 때 레드였던 애가 요 이벤트가 등록된 버튼을 클릭하자 setState로 값이 블루로 변경됐으니까 화면이 자동으로 블루로 변경되죠. 요게 뭐 핵심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받을 땐 properties, 내부에서 변경할 땐 state. 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